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8,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신이여,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희생자 가족들은 시신을 안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곳에서는 아이가 잔해 속에서 살아남는 기적도 일어나고 있고요. 현재 상황을 전하기 위해 취재진을 튀르키예로 급파했는데요. 김지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구조 작업이 치열할 것 같은데 현지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스탄불 공항을 나오자 서울 못지않은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곳 이스탄불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에 이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고 도심 곳곳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바람도 상당히 강합니다.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들의 저체온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 쇼핑몰 안에는 시민들이 기부한 이불 등 구호 물품이 쌓여 있는데요. 강진이 발생한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컨테이너 차량 5개를 가득 채울 정도로 모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곳은 튀르키예 동남부 10개 주인데 그곳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달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동남부로 가는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취재팀도 잠시 뒤 동남부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곳곳에 도로가 끊기고 파손돼 그곳 공항 도착 이후 이동하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 기자, 튀르키예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부 대응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강진과 관련해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13일까지 전국 학교에 휴교령도 내려졌습니다. 입국 수속 과정에서 각국에서 보낸 구조팀들도 마주쳤는데요. 우리나라 긴급구호대도 피해가 가장 심한 가지안테프에 도착해 구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진 피해가 심각한 시리아 북부는 반군이 통제하고 있어 구조대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요. 구조 작업이 더 더디고 유엔의 구호품 이송조차 중단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지진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탄불에서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구조 작업이 한시가 급한 이유, 지금도 속속 이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리아에서 잔해 밑에 깔려서도 동생을 팔로 감싼 채 버틴 이 소녀와 동생,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들을 이다혜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땅속에 파묻혔던 소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 겁에 질린 딸에게 아빠는 소리칩니다. يا عم نور حكي البابا حكي ايوه ما شاء الله ما شاء الله. 건물 잔해에 깔려 45시간 만에 발견된 시리아 난민 소년. 구조 전 병뚜껑에 물을 따라 입을 죽여주자 활짝 웃습니다. 콘크리트 잔해를 몸으로 힘겹게 떠받치고 한쪽 팔로는 동생의 머리를 감싸 안은 소녀도 17시간을 버틴 끝에 구조됐습니다. 잔해에 뒤덮여 보이지 않는 아이를 손을 넣어 꺼내자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탯줄도 끊지 못한 채 건물 더미에서 구조된 갓난아기는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습니다. 곳곳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엄마와 아빠, 형제자매 등 7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올 때마다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영하의 날씨에는 저체온증이 올 수 있어 구조가 시급하지만 인력과 여건이 문제입니다. Dann an die restlichen Trümmer zu kommen, wir konnten kein schweres brechendes Werkzeug einsetzen, weil die Trümmer so unstabil waren, da wir wirklich Angst gehabt hätten, dass uns das ganze Gebäude einstürzt. 손을 보태기 위해 가족을 잃은 아픔을 뒤로하고 자원봉사에 나선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لمساعدتهم إن شاء الله وبايتين هون وإن شاء الله حتى نخرجهم من تحت الأنقاض. 아이들의 기적적인 생還소식이 희망을 전하지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 현장엔 기적의 환호보다 통곡과 절규가 더 크게 울립니다. 거리엔 이불에 쌓인 시신들이 방치돼 있고 나고 자란 곳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남겨진 자들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본 피해 현장은 그 자체로 처참할 뿐인데요. 김윤수 기자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엄마를 부르며 절규하지만 무너진 잔해 속에선 대답이 없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채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받아든 아빠는
털썩 주저앉습니다. 좁은 화물칸에서 혼자 가는 길이 추울까 이불을 겹겹이 덮어준 남성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애타게 기다렸지만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 도저히 떠나보낼 수 없어 축 처진 손을 연신 어루만지곤 마지막 입맞춤을 전합니다. Onu daha bağırıyor. Bana diyor beni yardım edin, beni yardım edin. Ama elimizde bir şey çıkmadı yani.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통곡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잔해 속 어딘가 있을 가족들 생각에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이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Bir tane, iki tane de görümcesinin çocukları var. Hepsi bitti. Hepsi bitti. 지진은 튀르키예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앗아갔습니다. 지진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갈라진 도로와 폐허가 된 건물만 남았고 맥없이 드러누운 건물 사이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잔해 속에 피어오르는 회색 연기만 현장을 가득 메웁니다. Ondan 10-15 dakika sonra falan yangın başladı. İtfaiye ya da herhangi bir kepçe gibi hiçbir şey gelmedi. Burada amcam, eşi ve 3 çocuğu var. 2 gündür falan bulamıyoruz. Asla ses yok, haber yok. 갈라지고 깨지고 부서진 땅 위에서 그들에게 남은 건 기도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바로 옆에서 떠나보낸 슬픔과 싸우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이 2,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어서 김성규 기자입니다. 눈밭에 들어선 하얀 텐트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생존자들의 임시 거처입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모닥불로 모인 생존자들은 젖은 신발과 양말을 말려보지만 영하의 강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Bugün de buraya geldik. Çadıra girdik ama donu yok. Vallahi hep altı sudur. Hiç ısınmıyor. Donu yok vallahi soğuktan. 텐트를 구하지 못한 이재민들은 차 안에서 쪽잠을 잡니다. 이마저도 구하지 못해 이불만 겨우 구한 채 노숙을 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집 건물 잔해에 묻힌 귀중품이나 음식이라도 챙기고 싶지만 끝없는 여진 공포로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Memleketimiz yağmurda kaldık. Sakya'da yatırıyoruz. Yok bir sıcak çay, yok bir şeyimiz. 구호단체들이 마련한 빵이라도 먹으려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합니다. 병원은 더 심각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조된 사람들과 잔해에 깔려 부상당한 생존자 등 아비규환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됐고 가까스로 옮겨져도 치료를 곧바로 받지 못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을 2,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삶이 막막한 가운데 경제 상황은 더욱 암담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가 입을 경제적 손실이 국내 총생산의 2%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리라화 가치는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튀르키예는 6.25 때 파병까지 했던 형제의 나라죠. 그만큼 가까운 나라인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온정의 지원 행렬이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는 도움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빨간 상자가 창고 가득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상자를 열자 담요와 내복, 양말과 휴지 등 생필품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구호 물자를 보내기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적십자사는 어제부터 모금도 시작했는데 하루 새 20억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현장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담요, 텐트, 식료품, 의료용품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이재민들한테 온라인에서도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1,000원씩 기부하거나 100원 단위 소액 기부에 참여하는 시민도 늘어나는 상황.
작은 금액일 경우에는 기부를 해도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몇백 원이라는 것도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꽤 큰 금액이 되었더라고요. 구호 물품을 직접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건 수건이고요. 이것들은 제가 입었었던 옷들이에요. 튀르키예 대사관이 마련한 공항 근처 창고에 택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상자 밖에 물품을 지원한다고 적어 놓으면 튀르키예 항공이 현지로 무료로 보내줍니다. 우리한테는 사소한 물품들이지만 그분들은 정말 집도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힘을 보태게 됐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당장 필요한 구호 물품을 정리해 SNS에 올렸고 조만간 계좌도 개설해 정식 후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Çok değerli kan kardeşimiz Korelilere başımıza gelen bu felaketten sonra gösterdikleri gerçek dostluktan dolayı teşekkür ediyorum. 감사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당론으로 탄핵안을 추진한 민주당 내에선 반란표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는데요. 전국은 강대강 대치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탄핵안을 발의한 176명보다 3명이 더 찬성했는데 야3당에서 이탈표 없이 대부분 찬성하고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일부까지 탄핵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고 했던 저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반사.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에도 여야는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습니다. 막무가내식 이재명 방탄을 위한 행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의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이야기나 찌끄러지지 마십시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곧바로 이 직무가 정지됐고 행정안전부는 차관 직무 대행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조영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때 국회 주변 차 안에 머물며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을 처리한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정치적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례없는 탄핵안 처리에 국무총리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공직자들은 이번 일로 인해 동요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박자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철중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는 없었습니다. 결국. 네, 당초 민주당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때 서명한 인원이 176명입니다. 이번 표결에서 179명이 찬성했으니 야3당 인원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기명 투표인 만큼 탄핵안 서명과 실제 찬성 인원이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상 이탈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랬던 것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의원들 표 단속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내내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일일이 여론을 모았는데요. 본회의 직전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양심과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정권의 무책임한 침묵처럼 우리 국회마저 침묵한다면 불행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국회의장은 탄핵안 표결을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에 하자고 했었는데요.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전에 하자고 밀어붙였습니다. 혹시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의도였다는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분도 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민주당이 절박했던 건지. 사실 당내에서 좀 우려도 있었어요. 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시키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도 꿈쩍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당을 결집시킬 반전 카드가 필요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요. 과반이 넘는 약 60%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이 나온 점도 지도부 결정에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자, 박자은 기자. 그런데 민주당 이야기와 달리 실제로는 이게 이제 탄핵 사유가 되느냐 법적으로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은 법률이나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을 해야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는 게 그간 헌재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를 어긴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특수본이 수사에 왔지만 지난달 무혐의 결론으로 수사를 종결한 상황입니다.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에 단 한 줄도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이 있지 않다고 밝힌 점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 이유로 제시한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의무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건 사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 위반도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의회사의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회법상 지금부턴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교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에 교체하지 않은 건 이 장관을 계속 유지하겠다,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죠. 이 장관 직무가 정주되면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입니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세형 차관을 새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법조인 출신 인사들을 검토 중입니다. 의회의 부당한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죠? 네, 그 전에 넘어야 될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된 김도우 법사위원장인데요. 탄핵소추위원은 헌재 심판에서 검사의 역할,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안이 정당하다고 재판관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그 역할을 맡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상민 장관이 탄핵될 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고 거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덜하야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박 기자, 이건 좀 법조 출입하는 박 기자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보통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네, 국회에서 헌재로 탄핵소추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80일, 즉 6개월 안에 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파면을 할 수 있는데요. 선례를 살펴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서 접수 이후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수 후 92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아닌 장관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통화해본 한 헌법학자는 이번 사안은 다툴 법리적 쟁점이 거의 없어서 결과까지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늦어도 5월이면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5월이면 결정이 날 것 같군요. 자, 우리가 헌법재판관 마음을 미리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좀 결과를 예측해 볼 수는 없을까요? 네,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는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3월과 4월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이선의 이석태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기 때문에 누가 후임이 될지 변수이긴 합니다만 이로 인해 헌재 결정이 한없이 지체되거나 결과가 뒤집어질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게 법조계 공통된 전망입니다. 자, 김 기자, 어쨌든요. 장관, 그러니까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동안 안 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국회가 나서서 파면한다는 건요. 행정부와 입법부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국회든 그동안 그 선까지는 넘지 말자 이런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깨진 거죠. 정치적 문제를 정치로 풀지 못하면서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극한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김철중, 사회일부 박자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안철수 의원을 향한 대통령실과 친윤의 맹공격이 있었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윤심은 김기현 의원이구나 그렇게 느낀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론의 변화가 좀 느껴지는데요. 홍지연 기자의 여론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은 45.3%, 안철수 의원은 30.4%로 김 의원이 크게 앞섰습니다. 지난주 같은 업체 조사와 비교하면 변화가 큽니다. 김 의원이 9.3%포인트 올랐고 안 의원은 12.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순위가 역전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 안철수 의원을 향한 대통령실과 친윤의 공세가 반영된 여론이라고 분석합니다. 안윤 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건 이제 무리수다라고 하면서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때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이중적 현상. 하지만 정확한 여론 추세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같은 기간에 조사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안 의원 32.9%, 김 의원 25.6%로 오차범위 접전을 보였고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또 다른 여론조사 역시 안 의원과 김 의원 모두 박빙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당원 여론조사를 진행해 모레 당대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첫 번째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곽상도 전 의원,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50억 원 아들 퇴직금이 과도한 금액이지만 그 대가성은 인정되지가 않는다고요. 다른 50억 클럽 수사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지난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입사합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21년 3월 퇴사하면서 회사로부터 약 50억 원을 받습니다. 각종 세금 등을 떼고도 25억이나 되는 거액입니다. 김만배 씨는 이명과 어지럼증을 겪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위로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유지되게끔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50억 원은 이례적으로 과도하다면서도 이 돈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언가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이 대리인으로 뇌물을 받은 의심이 드는 사정은 있다면서도 결혼에 독립생계를 유지해온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3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과 곽 전 의원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유죄고 퇴직금 50억 원은 무죄냐며 법원 판결을 맹비난했습니다.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 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무죄로 결론나면서 다른 50억 클럽 멤버 관련 수사도 검찰의 입증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자, 이번엔 법원과 검찰이 충돌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때처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심사 때도 이 법원이 피의자를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인권 보호 차원이라지만 이 검찰은 수사 정보가 줄줄 셀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바삐 오갑니다. 사건 관계자의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증거물을 찾는 압수수색 모습입니다. 압수수색은 법원 영장이 필요한데 검찰이 수사 기록을 첨부해 서면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검토해 발부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압수영장 심사 과정에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신설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때 피의자 신문을 하듯 수사기관 관계자나 사건 제보자 등을 불러 설명을 듣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을 우려합니다. 압수수색 대상인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제보자 신원이 노출돼 회유나 협박에 시달릴 가능성도 걱정합니다. 법원은 복잡한 사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 수사기밀 유출 우려는 없다는 입장. 추진 절차를 두고도 검찰과 법원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규칙 신설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합니다. 여당도 법원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슬그머니 추진한 것입니다. 한 현직 검사는 사법부가 수사 단계에 개입하는 건 사또가 마음대로 수사를 개시하고 신문하고 판결하고 형 집행까지 하는 변사또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받아 오는 6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검찰 등의 반발이 거세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시 부동산 통계 왜곡 정황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감사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차원에서 집값 통계 왜곡이 이뤄진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국토부 실국장급 간부가 집값 상승과 관련해 김현미 당시 장관에게 걱정 말라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고 김 장관이 알겠다며 묵인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감사원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간부가 김 전 장관 보고 후 부동산 통계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연락을 취했다는 내부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후 부동산원이 집값이 덜 오른 곳 위주로 표본을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부동산 통계를 왜곡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민간 조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원 통계를 이용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국토부 직원들에게 통계 왜곡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는 김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소득지표 왜곡 논란과 관련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감사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서로 뭘 할까요? 김기현 의원도 안철수 의원도요, 서로 본인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자, 앞서 저희가 여론보다에서 좀 전해드렸는데, 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사실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 같은데요. 네, 김기현 의원은 SNS에 안철수 의원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여론조사를 올리면서 압도적 1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도 2배 압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네, 이미 대세다라는 표현도 눈에 띄죠. 왜 이렇게 다를까 의아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를, 안철수 의원은 일반 국민 대상 조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하다 싶은 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후보들이니까 모두 좋은 것만 보고 싶은 마음이겠죠. 네, 김기현, 안철수 의원 닮은 게 또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더 진지한 자세로 책임 당원들에게 다가서고, 저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그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당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표정 관리하는 듯한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또 진짜 민심도 딱 체크를 하고 있겠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말인가 보죠. 처지가 어떻든? 네,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추천하면서 한 말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SNS에요.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이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면서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지막 저 안타깝다는 말에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문 전 대통령은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도 했는데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재판 등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재임 중에도 이런 마음을 내비친 적이 있죠.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 마음의 빚에 맹공을 퍼부었던 국민의힘에서는 좋게 보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세력은 자신들이 여전히 선택적 정의와 법치주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나왔는데 나오면 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은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왜 안 하느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본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고요.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물었어요. 국민의 반응을 저한테 화를 내실 일은 아니고. 오만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지난 정부 초반에 그때 저 굉장히 응원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입장이 바뀌신 이유는 뭔지.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게 사과하라며 되받아쳤습니다. 장관직을 포함해서 뭐든지 다 걸겠다. 직을 걸기도 하셨어요? 발끈하면은 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이게 한동훈 캐릭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이 저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능하시네요.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사과 요구하고 확인도 한 번 더 하고 한 장관도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뒤를 이은 김남국 의원의 질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 말이 언론에 계속 다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또 안 하시나요? 제가 실수하시면 어련히 알아서 지적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된 말씀하시면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연한 임무고요. 청담동 가짜 뉴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한테 사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청담동 의혹을 꺼냈던 김의겸 의원, 사과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해서 후원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이 저를 형사 고발을 하고 10억짜리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후원금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땡큐다. 사과를 요구하며 싸움을 이어가는 장관이나 사과 없이 조롱하듯 땡큐를 외치는 의원이나 우리 국민이 보고 싶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마트들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 달에 이틀은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벌써 11년째 유지돼 왔죠. 그런데 대구에서 이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유미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기업형 슈퍼마켓. 휴무일이 둘째 주 일요일인 12일이 아니라 하루 뒤 월요일이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대구 지역 8개 구군이 오늘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의무 휴업일을 평일인 월요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모레 행정고시와 함께 시행됩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와 직원 건강권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의무 휴업제가 도입된 지 11년 만입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평일에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부들 입장에서는. 일요일은 애들도 손주들도 오고 하면은 마트에 그냥 놀기도 하고 장도 보고. 더 어렵지 싶은데 일요일 날은 상권이 마트 문 닫고 나서는 이 상권이 좀 나아졌어요. 마트 노조의 반발도 변수입니다.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무 휴업일을 바꾸려면 이에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한데 노조가 협의에서 소외됐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입니다. 노조의 반발에 대형 마트들도 눈치를 보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마트들은 고객들에게 휴무일을 안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70대 노모를 요양원에 맡겼더니 욕창이 생겨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이 보도 뒤에도 요양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 고소를 취하하라는 적반하장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람 머리만한 욕창이 생겨 대형 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여성. 욕창으로 생긴 세균이 몸 전체로 퍼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몸이 불편한 환자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채널A 보도가 나가자 요양원 측은 피해자 딸에게 전화해 따져 묻습니다. 제가 사과 안 했다고 방송하신 거예요? 그래도 방송까지 하신 거는 좀 그러시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뒤늦게 사과는 했지만 책임은 끝까지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 뒤지잖아요. 상태 안 좋으신 거는 안 좋으신 거고 이제 치료 계속 하시면 좀 좋으시죠. 심지어 요양원 원장은 경찰 고소를 취하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그때. 근데 경찰에 신고해서 막 나를 잡아가야지.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취소해. 응? 알았지? 우리 X는 젊잖아, 그치? 세상 물정 모르잖아, 어떻게 보면. 의료과실 입증이 어렵고 요양원 처벌도 쉽지 않다는 걸 내세워 회유에 나선 겁니다. 일단 노인 학대라는 건 고의범이거든요. 나는 치료 계속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 고의범으로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입소자 보호자도 해당 요양원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생관리가 너무 안 돼서 여기 한번 검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아파서 통증으로 힘들어하니까 그거를 때렸죠. 인천시 측은 어제 해당 요양원의 방치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친부와 계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랜 기간 학교에 결석했고 부모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라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하교 시간,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잠시 뒤 순찰차도 등장합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1시 44분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선 멍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아동학대 혐의를 의심한 경찰은 친부와 계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 시신을 부검한 국가수는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숨졌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숨진 아파트입니다.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현관문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이웃들은 요즘 아이들과 다르게 엄마에게 극존대하는 아이라고 기억합니다. 어머니 뭐 아직 안 왔어요. 요새 애가 엄마한테 극존칭을 저렇게 한다. 이상하게 생각해. 입양을 하는가 어느 한쪽에서 데리고 들어오는가. 삐싹 말랐어요. 부모는 아이가 자해에 멍이 생긴 거라고 주장하다 훈육을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체험학습과 가정학습 등의 이유로 장기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아이와 함께 학교를 찾아온 계모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담임교사는 사망 전날까지 부모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연락이 된다는 이유로 가정방문 등 조치는 없었습니다. 매뉴얼대로는 저희가 보니까 뭐 다 했는데 매뉴얼 자체를 좀 더 강화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정리를 준비를 하려고 하죠. 경찰은 내일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한밤중 고양시에서 시비가 붙은 10대 11명이 서울까지 장소로 옮겨가며 싸움판을 벌였습니다. 흉기와 소화기까지 동원했습니다. 갈수록 무서워지는 10대들의 패싸움, 남영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0대로 보이는 10여 명이 길가로 뛰어나옵니다. 멀리서 뭔가를 던지고 한 남성은 둔기를 들고 뒤쫓아갑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다 차와 부딪힐 뻔합니다. 분말 소화기를 뿌려 위협하더니 무기처럼 들고 다닙니다. 10대들이 거리에서 무법천지로 난동을 부린 건 지난 6일 새벽. 흉기까지 동원된 싸움이었는데 한 명은 얼굴을 베었습니다. 이들은 경기 고양과 서울에 사는 서로 일면식도 없던 10대들. 고양시에서 먼저 시비가 벌어졌고 이후 서울까지 쫓아와 패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모습도 CCTV에 담겼습니다. 벽돌을 벨트에 묶어 휘둘러 보기도 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기도 했습니다. 여기 영영시 29분. 경찰은 사건 당일 이들을 파출소로 데려와 일단 부모에게 인계했습니다. 있었어요. 교정조치를 해서 넘겼기 때문에. 이들은 14세에서 17세 중고생 나이로 촉법소년 대상은 아닙니다. 경찰은 폭력에 가담한 11명 전원을 입건해 패싸움을 벌인 이유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 배설물과 함께 방치된 개와 고양이, 거기에 이미 숨진 사체까지 뒤섞인 채 40여 마리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동물을 보호해준다던 펫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을 믿고 반려동물 맡긴 보호자들은 입소비나 치료비 명목으로 많게는 수천만 원이나 뜯겼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마당 곳곳 배설물과 함께 방치된 강아지들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완전 진짜 갈비뼈밖에 안 남았어요. 한켠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동물 사체도 있습니다. 건물 안 널브러진 옷가지와 이불 사이사이 고양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분변 냄새, 암모니아 가스가 정말 눈과 코를 찔러가지고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환경이었고요. 지난 2일 동물보호단체가 이곳에서 구조한 개와 고양이는 40마리가 넘고 발견된 사체만 3마리였습니다. 이곳 운영자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 보호소가 반려동물이나 구조동물을 보호해준다며 입소비 등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 판매 허가를 받은 펫숍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거래한 정황도 지자체에 발견됐습니다. 구조한 새끼 유기묘를 맡겼던 박모 씨는 새 입양자를 찾아주겠다던 펫숍의 실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펫숍 운영자가 고양이가 아프다며 수술비를 요청해 2천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자기네가 보험이 있는데 나중에 거기서 받아가지고 환급이었다 해주면 되니까 지금 돈을 좀 후원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고양이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비, 입소비 등을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돈을 보낸 이들만 최소 10명. 눈 치료한다고 해서 30만 원 더 추가로 받아가셨고 믿고 맡겼는데 지금 모두 잠적한 상태라 아이 생사도 모르고. 지자체는 불법 동물 판매와 동물 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에 이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전세 사기 막으려고 정부가 전세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대폭 높였죠.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가입조차 불가능한 곳, 수도권 빌라 3곳 중 2곳이나 됩니다. 깡통전세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 이하일 경우 전세 보증보험에 들 수 있었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이 보험의 가입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전세가율을 매매가의 90%로 상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 허그가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는 겁니다. 시세 2억 원 빌라일 경우 예전엔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어도 가입됐지만 앞으론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부동산 중개업체 조사 결과 대책을 시행하면 수도권 빌라 3가구 중 2가구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즉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강서구입니다. 이 정부 대책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이곳 빌라 10곳 중 9곳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길이 막힙니다. 세입자들은 속이 탑니다. 들어올 때는 매매가 2억에 전세 1억 7천에 들어갔습니다. 전세가 2억 1천, 차이가 없더라고요. 잘 알아보고 떼이는 일 없이 들어가는 게 맞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 업계는 전세 제도에 대한 세입자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이 이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나가질 못할 수가 있어요. 전세 퇴거 대출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계약 전 안심 전세 앱을 통해 보험 간행 여부를 미리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 매운 음식 잘 팔린다는 거는 식품업계의 공식이죠. 안타깝지만 요즘이 확실한 불황인 듯합니다. 매운맛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얼마나 더 매워졌을까요? 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한 라면 회사가 선보인 팝업 스토어는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일반 라면보다 3배 맵다는 라면을 체험하러 온 겁니다. 아이들도 땀을 뻘뻘 흘려가며 먹습니다. 매운 라면을 좋아해요. 국물이 맛있어요. 열이 오르면서 스트레스가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에 중독적으로 찾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점점 더 매운맛을 찾다 보니 식품업계는 매운맛 전쟁의 한창입니다. 편의점은 새빨간 밥알에 삼각김밥부터 맵싸한 김치가 들어간 김밥과 도시락을 출시했고 라면보다 매운 피자도 나왔습니다. 매운 정도를 수치화한 스코빌 지수 경쟁도 치열합니다. 시중에 파는 일반 라면의 스코빌 지수는 600에서 2000 수준인데요. 국내에서 가장 매운 이 라면은 12,000으로 먹으면 땀이 나고 혀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스코빌 지수로 라면들을 줄 세워보니 절반 이상이 청양고추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한국의 매운맛은 해외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국내 점유율 1위 라면은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절반을 넘고 BTS가 먹으며 더 유명해진 볶음라면은
해외 판매량이 국내의 2.5배에 달합니다. 현실도 만족스럽지 못한 데다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도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제 그걸 순간순간 잊기 위해서 이제 매운 음식으로 몰입한다. 한 편의점에선 매운맛 상품 매출이 2년 연속 증가하는 상황. 불황 속 매운 음식들이 소소한 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수희입니다. 북한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딸 김주애와 군숙소를 방문하며 딸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밤 개최가 유력한 대규모 열병식에서는 신무기 공개 여부와 대남 대미 메시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장성들 숙소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는 이번에도 딸 김주애가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 미사일 기지에 이어 군시설을 또 찾은 겁니다. 우리 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라는 시대와 역사에 감 높은 부름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애의 존재감은 더 크게 부각됐습니다. 공개된 연회 사진에서 김주애는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사이 정중앙에 앉았고 군 간부가 김주애의 팔짱도 끼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주애가 처음 등장할 때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언급했던 북한 매체들은 이번에는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래 세대에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간다라는 정책적인 함의가 있지만 김주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니까 국제사회를 향한 마케팅이 오늘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는 조명을 장착한 전투기와 구형 프로펠러 비행 등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야간에 개최할 것이 유력한 열병식 예행 연습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무인기와 핵탑재 방사포 등 신형 무기들을 공개하며 우리와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낮부터 불어온 바람에 미세먼지가 한결 나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은 내일 오전까지만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점차 괜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종일 흐리겠고 일교차 역시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 비와 눈이 오겠고요. 이 비는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 남부지방에 최고 40mm로 집중되겠고 서울 등 그 밖에는 5에서 20mm, 기온이 낮은 산간에는 최고 15cm가량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구 영하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서울 10도, 광주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충청과 남부,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내리겠고요. 그 이후로는 찬바람이 내려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한마음으로 튀르키예로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한 그들의 함께 마음 아파하고 이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무력한 인간 모습에 함께 겸허해지고 잔해 속에서도 살아남는 신생아의 끈질긴 생명력을 함께 응원합니다. 신은 왜 우리를 저버렸냐는 그들의 절규 앞에 전 세계는 더더욱 함께 있다는 연대를 보여줘야겠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튀르키예를 위하여 뉴스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